말도 안 되는 세상이지만 세상 누구도 그 누구도 관심 없지만 저 세상 어디에 독보적인 텐션 영혼들의 현 세상 관심 받는 토크쇼 삐끗 감성 까칠한 남자들의 토크쇼 까톡. 또 가운스럽이 뜬다 시간에는 또 저희 소장님이 다시 복귀하는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복귀를 하셨고요.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사실 가운스럽이 뜬다가 이제 사연이 하나가 왔고요. 오늘은 2개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서울 변두리 2층 단독주택에 사시는데 집 뒤에 바로 붙은 집에 채소 가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게에서 나는 악취 문제로 고민입니다. 벌써 5년 이상이 되었네요. 동네가 낙후되고 가게 주인분도 연세가 있으신데 딸이랑 운영하는 것 같고요. 각종 채소와 갈치 같은 생선류도 떼다 팔고, 생선 좋아하시죠? 네. 심지어 길에서 고무 다라에 배추 절여서 김치도 담그고 젓갈도 만드는 걸 봤습니다. 여름에 특히 심한데 그렇겠죠? 악취에 파리가 날리고 가게에 개도 3마리 키워서 들락날락거리고 변 냄새와 악취가 나서 위생 상태가 제가 볼 때 심각합니다. 냄새가 늘 심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집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 저희 엄마 집에 새들어 사시는 세입자분이 이사하고 싶다고 해서 한 번은 보증금을 빼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간 적도 있습니다. 엄마가 그 집에 가서 항의도 하고 얘기도 여러 번 했지만 그때뿐이고 먹고 살아야 하니 어쩌겠냐며 참으라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합니다. 장사를 오래 해서인지 동네 친한 할머니들이 그 가게 앞에 간이 의자를 놓고 모여 앉아 채소 다듬어주고 김치 얻어 가는데 모이면 우리 엄마 욕을 한다고 해요. 동네 사람 장사하는데 와서 인정머리 없이 뭐라 한다고요. 이사 가시라고 하고 싶지만 그 집 팔리지도 않고 요즘 집값이 올라서 서울에 집을 구할 수도 없어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유 이렇게 골치 아프네요 정말. 이거 안에 불안해요. 네, 그러니까요. 답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게 솔직히 처음에는 그 냄새 나는 거 좀 참지라고 했는데 계속 이게 들어보니까 이거는 본인이 당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그렇죠. 거예요. 본인은 엄청 괴로운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각 예민한 사람들은 진짜 특히 더 그렇죠. 참고 하니까. 이게 또 코로나 시대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냄새가 더 심할 거예요. 그렇지. 맞죠? 특히 뭐 생선 썩는 냄새 장난 아닐 텐데. 유해랑 방구는 그 악취보다 더 센 악취를 풍겨서 6명이나 방구 있는. 악취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본인도 피해고. 마당에 돼지를 키우는 거야. 돼지가 냄새가 심한가요? 돼지가 엄청 심하죠. 엄청 심하니까? 내가 볼 때 이 사람 쫓아내려다가는 사진 나. 근데 이분이 아마 내가 볼 때 진짜 채소 가게만 하면 저렇게 냄새 안 나지 않겠어요? 근데 채소부터 시작해서 이제 건어물 여러 가지 생선 가게까지 번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소음은 이웃 간에 뭐 이렇게 데시벨 기준이 있잖아요. 층간소음. 근데 악취 발생도 보통 보면 이런 사람들이 요즘 있었잖아요. 혼자 살면서 뭘 끌고 모으는 집착전 같은 게 있어가지고 동네 쓰레기 같은 물건들 다 갖고 와서 온 동네에 옆집에 악취가 진동한다 이러면 이제 구청이나 이런데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듯이 이건 제가 볼 때는 1대1로 해결을 하려 그러면 그거는 내가 볼 때 이건 뭐 생각화된 그리고 남의 민폐에 대해서 둔감해진 이런 부분이고 그걸 1대1로 내가 볼 장사 그 정도 오래 했으면 단골도 많을 거고 패거리 싸움에서 지금 악취 피해를 당하는 분 쪽이 이길 수가 없어요. 골목 상권 그 스트레스와 장사 오래 하시는데 이거 보통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구청에 민원을 넣어가지고 그것이 근데 이제 이분들이 독하다는 부분하고 또 객관적으로 그것이
진짜 이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여름에도 문을 닫고 살 만큼 독하냐. 네. 악취. 이런 부분이 이제 객관적으로 검증은 될 필요가 있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개 3마리 이렇게 개가 있으면 냄새가 좀 나기도 하지만 개냄새, 그게 비린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싫어지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 등장해서 그렇죠. 문제일 네. 수도 있어요. 개생활 키우는 집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저런 문제는 구청에 민원을 넣어서 생활이 불편하다. 가능하면 이제 자기 집뿐만 아니라 굳이 한 집만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에 네, 뒷집도 여러 있을 집들이 거 있을 아니에요. 테니까. 그럼 그 집을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넣자 해가지고 구청에 민원을 넣어서 구청에서 이제 그 파는 사람한테 조사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하게끔 하는 방식 외에 이 개인이 개인대 해결을 하려다가는 그렇죠. 이거는 더 큰 잘못하면 네. 사기 나요.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아니 근데 채소 가게에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는데 사는 분들이 있나요? 전 그게 더 궁금해요. 스물스물 냄새가 위로 올라. 채소보다는- 지나갈 때 냄새 살짝 나는 건 아, 채소보다는 근데 이게 들어가갖고 생선 냄새입니다. 생선 냄새가 네.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도 뭐 바다 낚시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뭐 바다를 가든 어디 가든 수산시장을 가든 근데 가보면 사실 그 중에서 보면은 순간 거기 들어가다 보니까 좀 마취가 되잖아요. 이게 다 생선 냄새가 다 진동을 하다 보니까 처음 들어갈 때만 생- 냄새 나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죠. 괜찮죠. 이게 네. 마비가 되는 건데 맞아요. 후각이 제일 빨리. 만약에 네. 그 옆에 적응해야 생선 가게 하니까, 하나 있고 다른 그냥 뭐 어떤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일반 그 가게에 모여 있으면 당연히 엄청나게 냄새가 나죠. 근데 나 조금 의아한 게 이 사연 보내신 분이 옛날에는 그 동네에도 막 생선 채소를 같이 파는 가게도 있고 했지만 재래식 시장 골목이 아닌데 예. 과연 저렇게 동네 가운데 생선하고 채소 파는 가게만 하나 있는 걸 본 적 있어요? 이런 유형은 굉장히 드물다고 아, 봐요. 거의 슈퍼도 없지. 아니고. 거의 없죠. 네, 아니 슈퍼도 거의 없어. 예. 그러면 이분이 지금 하는 부분에 객관성 확보가 중요한데 예. 그 가게가 있으면 그게 가게가 사방에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집들의 동의에서 이게 견디기 어려운지 아닌지에 대해서 적어도 몇 집, 여덟 집 이상이 동의를 할 때 네. 이 객관성이 확보되지. 아. 예. 자기 네. 혼자 네. 민원된다고 되는 게 아니면 아니고. 이게 약간의 그냥 이미 네. 쇠락해가는 그냥 골목 시장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럼 시장에서 냄새 나는 부분에 대한 네. 재래식 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한국의 네. 미풍향 속에서 서로 별 문제 제기를 안 하잖아요. 네. 잘 안 하죠. 잘안 하죠. 오래된 예. 20년, 30년 된 네. 일인데. 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그거 하지만 내가 볼 때 그냥 싸움으로는 이분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 네. 그래서 적어도 한 너댓 분 이웃에 네. 동의를 구해서 민원을 넣자고 하면 그분들이 동의를 해주면 네. 이분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것도 인정이 되겠지만 네. 그러지 않으면 이분이 고통스럽다는 게 주관적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이제. 그렇지 않겠어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만약 그게 안 되면 집 싸게라도 팔고 가지. 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과연 악취를 풍기는 이 사람이 예심을 가지고 좋다 내가 개선 조치를 하겠다라고 네. 했을 경우에 네. 구청이 왔을 뭐- 때. 네. 어떤 정치만. 조치가 가능하죠? 이게 힘들 것 같은데 저도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럼 악취를 줄이느냐 그리고 이 생선 가게를 한다는 것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관리도 거의 굉장히 부실하게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위생 상태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느낌이. 예, 그런 점에서 이렇게 굉장히 특수한 형태의 그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재래시장 아닌데 이런 게 있는데 수장님 말씀대로 이게 그러니까 머리에 이런- 떨어질 않아요 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래서 네. 이런 거를 좀 보내주실 때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사진을 동갑해서 네, 그죠. 예. 안 그러면 뭐 구글 입체 사진으로 위에서 바라보게 구글 봐야 드디어 구글맵 최소한. 우리가 예. 이게 좀 입체적으로 예. 조언을 해줄 수 있지. 예. 그러지 않으면 네. 예. 이 조언이 비상적일 수밖에 없던. 아, 부분인데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전남 서해 남해 동해 이렇게 뭐 가서 수산시장도 가보지만 이런 형태의 옛날 거의 동네 그 작은 시장도 아닌 것이 약간 그런 거 모여 있는 공간에 보면 1층은 서울에. 상가인데 2층은 가정집이고 이런 데가 그렇죠.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 다른 데 단독주택에. 아 근데 이렇게 악취가 만연했다면은 예. 악취를 풍기는 이 사람들도 그 악취 시달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은 뭐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그 대산이 무감각- 원래 보면 무감각할 것 그
예전에 저희가 보니까 무슨 우리가 가보면 소양호라든지 이런 데 가면 민물 그 고기 잡아서 하는 어부들 있잖아요. 저 보니 엄청난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보니까. 자기들은 몰라. 근데 마비가 돼 있어서 본인들은 모릅니다. 맞아요. 예, 갑자기 본인들 만성화 돼 있으니까. 옛날에 그 선배들한테 이제 혼나는데 자취방에서 선배가 발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진짜 와 이거 너무 고통스러워요. 병이다. 네, 그래서 저는 와 이거 도저히 야단 듣다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고 나가가지고 왜 나갔냐고 그러니까 유식은 돌았나 뭐 이래. 와 그냥 막 저를 때려주세요. 그러니까 냄새가 너무 독한 거는 본인은 모릅니다. 네, 사람들은 본인은 모르더라고요. 입냄새, 구취 냄새가 굉장히 심한 사람이 자기는 모르잖아요. 잘 모릅니다. 남들은 아는데. 예, 그 중에서 참 보면 생선 냄새가 제일 심한데 그 생선 비린내. 상인은 모르죠. 근데 이제 구청에다가 객관성을 빨리 바꿔야 돼. 객관성이 왜냐면 이 본인이 굉장히 그냥 그런 걸 확보 못하면 상당히 신경이 예민해서 유별나다. 그렇다고 평가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구청 직원한테 이거를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보복당할까 봐. 그렇죠, 이제 왜냐면 또 할머니들 여기 또 그러니까 약간 매니아들이 좀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웃집까지 해보고 아니 이웃집은 견딜만 하다고 안 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재수 없지만은 이사가는 게 방법이에요. 작업하고 아니면 뭐 감독님은 아니 뭐 참고 사시든가 아니면 뭐 진짜 요즘 뭐 디퓨저? 공기청정기 중에 냄새 잡는 공기청정기도 있어요. 그런 걸 놓고 사시든가 공기 잡는 거 디퓨저 이렇게 같이 쓰면 좀 괜찮지 않아? 쓰고 있어요. 그것도 정말 못할 짓이 그러지 않고 개별적으로 부딪혀서는 해결이 안 되거든. 해결하려다가는 어려울 것 같아. 그거는 이제는 냄새에 시달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사람에 시달리는 일로 발전하면 그게 고통이 한 10배쯤 더 힘들잖아. 고층에 민원을 넣는다 하더라도 내가 고층 직원이에요. 이런 민원이 왔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죠 이거? 할머니들이잖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 직원들도 보면 이제 구청에서는 그 업종 판매 업종이나 이런 보건위생 기준에 대한 그런 심사가 있잖아요. 보건위생. 그래서 냄새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업종과 보건위생 부분에 봤을 때는 반드시 하자가 있죠. 뭐 가나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반드시 하자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민원이 들어가고 그렇다면 그 집에 가서 보건위생 단속을 하게 되면 하자가 발생할 수 있죠. 생선 같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면 해결이 되죠. 유통기한 넘어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구청이 설득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공권력은 이게 뭡니까 검사들도 보면 별건 수사를 하듯이 구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가게에 대한 별건 검사. 별건 검사. 진짜 딱 와닿는 비유 같아요. 이게 제일 그나마 맞아요. 이게 가장 근데 그럼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할 경우에 어떤 개선 조치를 취하죠 기술적으로? 구청이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생선 같은 부분을 예를 들어서 냉장 시설을 마련해라. 막 이렇게 냄새 나는 거 보면 생선이 냉장이 안 돼. 제대로 된 냉장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패가 진행됐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뭐 벌금을 때리겠다. 구청이 이제 이렇게는 갈 수 있죠. 근데 구청을 그렇게 움직이려면 그게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그 주변 사람들까지 공동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 사연 바로 들어갈까요? 잘 키워 독립한 딸이 초등학교 교사, 집은 지방, 딸은 서울 작은 빌라 전세 삽니다. 30대 미혼입니다. 영끌에서 부동산 사야 된다는 강력한 신념이 생겨버렸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고 몇 억 가진 돈에 몇 배 대출받아 산다고 하는데 평생 이자 갚다가 끝날 것 같은데 지금 안 사면 더 오른다고 무슨 종교에 빠진 것처럼 대화가 안 됩니다. 좀 이따 내리면 사라 해도 얘기가 안 통하고 깝깝해서 소장님께 고민 상담해봅니다. 이것도 잘못하면 또 평생 물고 넣어줘요. 황장수가 집값 내린다. 근데 초등학교 교사. 제가 봤을 때 지금 산다면 뭐 빌라를 사겠다는 거 아파트를 사겠다는 거. 그거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고요. 부동산 사야 된다. 뭐 오피스텔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사시니까 30대 초등학교 교사 여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거든요. 원룸이나? 오피스텔이나 원룸이 무슨 투자로서의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 건 아니고 몇 배 자기 지금 모아놓은 거에 몇 배를 대출을 한다는 거. 그렇게 해갖고 완전 영끌이니까. 영혼까지 끓였어. 그냥 복덕방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지금 사면 안 됩니다.
지금 너무 비싸잖아요. 네, 솔직히. 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국 사람의 소득치에 봤을 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지금도 거의 상단이다. 올라갈 수도 있다. 네. 그렇지만 그게 오래 갈 수 있는 가격 수준이겠는가라고 봤을 때, 근데 저분이 이제 은크를 해서 한다라는 게 진짜 거주 공간을 못 만들어서 내 소원이라서 집을 얼마가 되든 그냥 손실을 나더라도 내 집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 같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나도 이제 이 투기 대회에 좀 들어가서 그러니까 집을 사가 나중에 좀 남겨보겠다고 생각하면 지금 여기서 남길 여지가 있겠네. 그런 욕망도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대출이 됩니까 지금? 잘 안 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출 하는 사람들도 빨리 지금 갚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재작년에 집을 팔 때 네. 강남에 있는 집을 팔 때 내일 조치가 새로운 조치가 취해지는데 예. 오늘 급하게 사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팔아서 좋은데 네. 당시 이렇게 무리하게 돈을 10억을 대출했다는 거예요. 네. 10억을 대출할 정도 같으면 아주 고액 연봉자예요. 네. 의사나 안 그러면 로펌에 있는 네. 아주 유능한 변호사나. 그런데 사는데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내일 조치가 떨어지면 대출을 못 받는다. 그래 급하게 산 거예요. 근데 지금 경향적으로 봐서는 어차피 집값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뭐 수학님 뉴핑 아니라도 근데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거냐 하는 건 정확하게 재산이 보실 때도 지금 집값이 어깨 이상은 된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은 제조업의 공장이 생산이 제조되는데 안 되니까 이 많은 돈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네. 부동산으로 간다는 건 뭐 불을 봐도 뻔한 거죠. 약간 이 소장님의 매운맛 처방이 좀 내가 볼 때 아주 시니컬한. 내가 볼 때 이게 내려가면 얼마나 내려갈까. 예. 그래서 사람은 자기 선택에 했을 때 벌을 수도 있을 때도 계산해야 되지만 잃을 수도 있을 때를 당연하죠. 그걸 보면 되지 않겠어요?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이 사람이 집을 사서 살면서 세금 이렇게 뭐 이런 걸 네. 고려하고 하면 과연 최고치에 올라간다도 10%를 더 받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사는 집에. 자, 지금 서울의 집값들이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빠지게 되면 어느 정도 빠질까? 그러면 아마 이분이 대출한다면 자기 돈이 한 70%는 있고 한 30%는 되지요 요즘. 네, 대충. 네. 선생이라고 해도. 네, 안정적이니까. 그 6, 70%인데 네. 내가 봤을 때 빌린 돈 전체가 만약에 내려간다면 없어질 수도 네. 있다는 아이고. 거예요. 만약에 내려가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게 그냥 집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네. 하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야말로 한국의 IMF 같은 공황적 위기가 와서 IMF 때 우리 집값이 거의 반토막 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금융위기, 즉 집을 가지고 대출을 받았는 사람들이 갚지 못하는 사태가 집값이 내려가면서 갚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은행이 네. 등에 올라앉아서 은행이 망하는 부도나고. 그런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요. 끔찍해요. 네. 그러면 은행들이 이제 부채 회수에 나설 거고 네. 또 IMF 때 보면 금리 올라간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죠. 네. 사람들이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환율 금리가 엄청나게 엄청나게 올랐었죠. 올랐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집을 살 때 고정금리로 빌려주지 않고 변동금리로 빌려주겠죠. 은행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네. 그러면 올라갔을 때 벌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볼 때 지금 그냥 사서 내가 평생 살겠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올라갔을 때 벌 수 있는 부분은 작은 데 비해 내려갔을 때 까지는 부분은 만약에 30%가 까진다면 빚낸 게 전부 다가 어떻게 됩니까? 빚으로 남는 거죠. 네. 그렇죠. 금리가 은행에서 올라가는 빌린 게. 게. 그래서 혼자 사시면서 좀 나이도 있고 좀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혼자 집 산다 하면 이제 혼자 오래 살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사람은 항상 두 가지 경우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내 생각이지만 나 여기서 객관적으로 말을 하면 예. 두 가지 경우로 보려 한다면 이득을 봤을 때 얻는 이득과 일이 잘못됐을 때 집값이 그냥 확 내려갈 때 내려간다면 내가 볼 때 확 내려갑니다. 서서히 내려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확 내려갔을 때 닥치는 위기와 그 부분에서 사람은 이게 뭐라고요? 이득을 보는 것을 추구하기 이전에 위험 회피를 우선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선택 아니냐 그쵸. 이렇게 보는 네. 거죠. 네. 그럼 지금 현재 이분의 주거 형태는 어떻게 되죠? 전세 빌라. 전세 빌라. 네, 빌라 전세에 살고 있다고 되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공시지가 6억 이하짜리 집을 살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의 고급 뭐 그런 기계는 없습니다. 알수 네, 없죠, 네. 그죠? 고급까지는 갈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혼자 사시는 전세 빌라면 내가 볼 때 뭐 가진 전세가 빌라에 한 2억 정도 아니겠어요? 보증금이. 네. 전세 보증금이. 근데 지금 그리고 이 사람이 집 살려면 이제 내가 볼 때 한 3억 정도를 뭐 이렇게 대출로. 지금 아파트 매매는 점점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 되면 또 오르거든요. 취득세, 양도세. 네. 그럼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집을 사잖아요. 네. 그럼 취득세, 양도세 다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집이 크면 클수록 그 뜯기는 세금이 엄청 올라가죠. 네. 지금도 그 세금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보유세도 있고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이 너무 한국인들이 집착이 너무 과대하다 보니까 요즘 특히 그렇더라고요. 지금 그런 사람한테 예. 계속 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불안해서. 이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분명히 떨어진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 집이 이제 없는 사람들은 이때 안 잡으면 더 올라가면 나는 네, 어떻게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한국 대중들은 선생 직업이니까 예. 아마 어울려서 자기들끼리 이제 끝나고 밥 먹고 차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서로 동료들이 예, 아파트 집으로 예, 내가 그렇죠. 그러냐 아파트 샀다 매매. 이러니까 예. 거기서 느끼는 소외감이나 네. 스트레스가 그래서 집에 한정한 듯이 사겠다고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 눈치 공화국의 그 아주 단면적인 제가 알기로 지금 전체주의, 옛날에 예. 저희 부모 세대는 예. 학교 교사들이 어떤 식이냐면은 공부는 잘하는데 대학 갈 돈이 없는 사람들이 사범학교 많이 갔습니다. 네. 근데 선생이 질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예. 지금 강하고. 예.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경향이 나타난 게 예. 집 교사 하겠다는 사람이 상당히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렇게 쪼달린 사람 그리 네.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옛날 학교 선생님들은 굉장히 좀 비난했거든요. 예. 그래 부자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좀 다르대. 1년 중에 예. 유급휴가 3개월 하는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큰 야망이 없으면 내고로 안주하면 살겠다라면 선생만큼 좋은 직업이 없다니. 최고죠. 여성이 선생이면 최고예요. 예. 자기 남편 직업이 예. 선생보다 이상이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럼 맞불이면 돈 깨야 되죠. 그러면 그런데. 돈게 되죠. 그러니까 아마 동료들이나 이런 선생들 분위기는 야, 부동산 살아. 투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직들 뭐 이런 분위기에 휩싸여 있을 거니까 거기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 같아요. 주변 이야기를 들을 게 아니라 예. 자기가 객관적으로 얻을 이익과 잃을 손해 부분을 판단해서 어떤 것이 더 큰가를 보고 판단하는 게 좋다고. 예. 자기 판단이 중요한데 맞죠? 네. 아니 이게 뭐 진짜 돈을 대출을 받아서 받을 능력이 돼서 대출을 받아 나중에 살 수도 이제 있어요. 나중에 진짜 네. 잘못되면 예. 이 빚을 갚기 위해서 그야말로 학교에 가서 돈 버는 게 바로바로 빠져나가는. 그냥 네. 그러니까 무료 대출이자. 학교에 무료 봉사한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그렇죠. 좀 할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대출 이자로 쭉쭉쭉 빠져나가. 그러니까 세상이 이런 지금까지 그래 해왔다 해서 앞으로가 그렇다면 누가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겠어요? 전부 그렇죠. 예. 다 돈 떠죠. 차익 실현 다 하죠. 일이 발생하죠. 네. 제가 그렇지 않은 게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채무 관리 한국인들이 리스크 관리가 보면 채무를 나중에 우리가 보면 해소에 대해서 별 두려움이 없는 것 같고 맞아요. 사실 물론 변호사들이 그 부분을 만들기도 하지만 개인 회생이나 파산에 대해서 너무 또 완화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어제 그 창원에는 제 친구가 현대위아에 있는 물론 대기업 직원이죠. 그 차장인데 그 자기 삼촌하고 술 한잔하다가 자기가 자기 가치관하고 다르니까 좀 자기 놀랬다는데 이 국가에서 물론 정치인들이 이렇게 도둑질 해먹는데 그 삼촌이 건강이 안 좋으신가 본데 식구들을 불러놓고 은행에서 연끌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해라.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해라. 그래서 어쨌든 너네도 나중에 상속 포기하면 되지 않느냐. 내가 할 테니. 조고가 무지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 친구는 아이고 이게 참 근데 자기가 이거 얘기하다가 문제다. 예, 좀 위에서 그렇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가 동원한 거 다 떼먹고 예. 그저 부담 안 하려고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호로 자식들이 돼. 그래 되면 결론적으로 이 과도하게 연끌한 사람들 보면은 나중에 저기 그 채무 해소 안 됩니다. 걱정돼요.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 100% 절대 연끌은 일단은 연끌을 하면 안 돼요. 요거는 간직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게 한국 국민들이 보면은 결론 노후에 연금 소득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현금화 될 수 있는 그 채무는 줄고 이거 현금 소득이 많아야 되는데 연끌하다가 예. 영원히 하늘로 올라갑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진짜. 이 사람이 네. 자산 관리 포트폴리오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보면 80% 이상 90% 가까이 자산의 대부분을 그렇죠. 부동산에 집어넣잖아요. 채무를 지고 일본만 해도 예. 6대 4 정도예요. 예. 일본 부동산 유기 부동산. 그러니까 네. 현금하고 네. 그다음에 주식 채권 예. 조금씩. 예. 그래서 이제 안전자산을. 네.
이제 그렇게 위험 분산을 시키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네. 마찬가지. 미국 네. 같은 경우는 부동산은 뭐 엄청 떨어지죠. 그러면 반 절반 이하로 떨어지죠. 네. 우리는 기형적이죠. 90%까지 꼬라봤거든요. 네. 저도 이런 사연 들고 예전 저희 어머니가 80년대 중반에 운이 좋으셔가지고 상가를 이렇게 많이 사들였거든요. 오, 네, 사들였는데 역시. 네. 나중에 보니까 노후에 그 당시 연금이나 이런 현금 자산이 거의 없는 거야. 아, 그때 그 준비를 안 하고 왜 했느냐.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그런 주위에서 어떤 금융정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은행에서도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고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별로 없었죠. 지금은 네. 있죠. 지금 있죠. 예, 네, 은행에서. 네, 네. 은행 가서 금융 컨설팅 받다가 예. 펀드 사갖고 사모 그쵸. 펀드 사거나 이런 거. 아, 그렇죠. 그거는 뭐 그렇게 해서 은행에서 절대 금융 그렇죠. 컨설팅 예. 받지 마세요. 은행은 저기 팔고 수수료 받으려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예. 자기 돈 팔아놓고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임 안 지잖아요. PBC에서도 그런 거 유도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대충 예전 어르신들이 이 부동산으로 예전에 돈 버시던 분들이 그 자식들한테 그런 걸 좀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최고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걸 해라는 거예요. 뭐 지금 그래 우리나라 추세로 봐서는 뭐 그게 맞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부동산 몰리는 거고. 초등학교 선생하면서 그러면 안정적인 직장이잖아. 그건 좋죠. 제일 그러니까 안정적이죠. 이제 솔직히 제일 안정적. 개인적으로 이게 굳이 그 욕심을 그렇게 한도가 세니까 위험한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하는 거예요. 부담할 필요가 저는 아니 그래서 본인이 저는 그냥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이 그래서 행복하다면 네. 그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고 네. 근데 이게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이게 비교를 해가지고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 그게 문제예요. 자기의 그런 뭐 인생의 목표가 뭐 그런 것도 아닌데 끌려가듯이 남의 인생을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지금 네. 기업도 빚이 많고 가게도 빚이 많고 그러니까요. 자기 이- 판단이 이 중요한 건데 맞죠? 그러니까 그게 자기 삶을 사는 건데 자, 너무 이제 남의 더 이상 눈치를 말할 봐요. 필요 없어도 알아먹었어. 영끌은 위험하다. 말해봤자 딸 말 안 들어요. 아, 그냥 당해봐서 네. 은행에 이제 월급 받으면 예. 바로 은행으로 갖다 줘요. 예. 그래야 정신 차려요. 인생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다. 정말 센 발언을 하셨습니다. 결자해지. 말안 들어요. 결자. 엄마가 답답해서 해봤지 절대 말 안 듣습니다. 맞아요. 요즘 살아가세요. 오늘도 이제 다시 값만 하나 딱 받아. 나중에 어찌되든 집구석에 손 내밀지 마라. 나는 말했다. 깔끔하게 사세요. 우리 부모들 말은 저래 해놓고는 나중에 또 안쓰러워 또 예, 쓴다고. 아유, 우리 아까 딸이 하면서. 내가 친절한 장수 씨에 상담한 게 딸내미 그 어디 시집 보냈다가 네. 사장이고 어쩌고 하다가 거기에 예? 집에 돈까지 빌려줬다가 같이 집까지 망해버리는 사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식은 자식일 뿐 돈 거래 하지 말아요. 아,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가운스를 빗댄다는 마치고요. 코로나가 요즘에 다시 확산세가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 유의하시고 감기도 유의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